네, 시사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8분 22초 지나고 있습니다. 정치 행간을 읽어주는 남자 김명진 더현정치랩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명진입니다. 네. 먼저 이재명 대표 단식 얘기부터 가겠습니다. 벌써 단식이 12일째. 네, 12일째입니다. 오늘로서. 건강 상태가 이제 걱정이 되는 시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검찰 조사까지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급속도로 기력이 떨어지고 말수도 느려지고 또 그리고 허리에 통증이 좀 있어서 복대를 찼답니다. 복대를 차고 그리고 거기에서 앉아 있다가 누워 있기도 하고. 네. 어제 밤에 그 동조 단식한 제가 천안의 문진석 의원하고 어제 밤늦게 통화를 했는데요. 천안의 문진석 의원. 네, 문진석 의원의 전원이 지금 급속도로 기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걱정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사직생 단식으로 네. 말씀대로 당내 결속 분위기는 고조되고 높아져 가고 있고 또 동조 단식도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동조 단식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진욱 당대표 정무특보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동조 단식에 돌입해가지고 전국 확산에 어떤 기폭제 역할을 한 것 같고 지금 5.18 광장에서 8일째 오늘로 단식 중인데 네. 어제 그저께 밤에는 강기정 시장 부부도 격려 방문하고 또 저 어제 오후에 잠깐 들러봤는데 네. 격려하는 시민들 방문이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최영호 전 남구청장 네. 오성공 담양장성에 출마하려고 하는 그래도 단식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강의원 대표 특보도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네. 천막 농성을 하고 있고 조현안 정치개혁 공동대표도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고 해서 동조 연대 움직임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재명 당대표로 모아지는 분위기입니까? 당내 결속은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소위 비명계 의원들도 지금 저렇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당대표를 보면서 다른 얘기를 이상민 의원 외에는 네. 다른 목소리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서 하나의 결속도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방문을 해가지고 조금 단식을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단식을 만류하는 네. 그런 모습을 그런 조언을 했는데 네. 제가 이렇게라도 해야 퇴행을 막겠다라고 해서 완곡하게 이재명 대표가 더 단식을 중단할 의사는 표현하지 않았고 아마 오늘 또 중진 의원들이 방문해가지고 단식 만류를 권유를 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 건강 상태는 굉장하게 안 좋아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 이재명 단식 당대표 단식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분위기죠. 그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보통의 경우에 이제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면은 방문을 해서 네. 출구를 모색하고 요구 조건에서 논의도 하고 네. 하는데 무슨 위로 방문은커녕 오히려 더 시니컬하게 이게 무슨 관종 쇼다, 출퇴근 단식 아니냐 네. 이런 조롱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치 실종 오래됐지만은 이제 해법이라는 게 병원으로 실려가는 방법 외에 점차로 정치적인 타결점은 뭐 어려워 보입니다. 정치적인 타결점은 어려워 보인다. 네. 그 와중에 지금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해 가지고 검찰 출석. 네. 그러니까 지난 9일 날 검찰 출석 이번 때 다섯 번째죠. 다섯 네. 번째 조사를 받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단식하다가 검찰 출석한 경우가 있었나요? 근데 검찰이 필요로 하고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하는데 단식은 고려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보통 일반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출석 일자들을 조정하는 게 조율하는 게 상례인데 네. 이제 워낙 정치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건이고 검찰 입장에서는 더 이상 수사를 미룰 수가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출석 요청을 해가지고 몸이 대단하게 힘든 상태인데도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이재명 대표는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정치 검찰의 연민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쌍방울 수사 관련해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이화영의 진술 그리고 김성태 회장의 진술 이거밖에 없어요. 이를테면 통화를 했다고 하면 세수한 통화 기록이라도 내놓으면서 네. 그날 이렇게 통화하지 않았느냐 네. 김성태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일체 없이 그냥 이화영이한테 전해 들었다라는 김성태의 진술 이렇게만 수사를 하니까 정치 검찰의 연민을 느낀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아주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 그 뒤에 이제 12일 오늘이 며칠입니까? 10일이죠. 10일 내일 다시 출석을 통보를 추가 조사해야 되겠다고 검찰이 했다는 거예요. 그건 단식이 13일째 되는데 네. 13일째 되는 그런 기력이 쇠진한 사람을 가지고 수사를 하겠다고 불러대니까 이건 민주당에서는 수사가 아닌 이건 정치 사냥이다. 스토킹 수사다. 이렇게 분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쌍방울 수사가요. 처음에는 잘 알다시피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었잖아요. 네. 기억하시죠? 네. 작년에 우리 방송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그게 변호사비는 어디로 가고 없고 그다음에는 스마트 팜비 경기도에서 북한에 스마트 팜비 대납 사건으로 얘기가 되다가 이제는 방북 대가로 대납을 한 거다 이렇게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근데 이게 사건의 실체가 쌍방울이 주가 분양하고 대북 사업을 위해서 불법 대북 송금을 8억 불을 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북한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광물 채굴권을 대북 합의를 했습니다. 광물 채굴권을. 그러니까 그게 공개가 되니까 수천억 대의 주가가 폭등해서 쌍방울에 네. 이득을 취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 800만 달러를 밀반출해서 북한에 송금을 했는데 이제 검찰은 그 김성태를 회의 협박해가지고 500만 달러는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이고 또 300만 달러는 이재명 지사의 방법비 대납이라고 조작을 했다라는 게 이제 이재명 측의 주장인 거죠. 그래서 진술이라는 게 지금 김성태의 진술뿐입니다. 그런데 네. 김성태는 다른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이제 검찰이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맞춰서 진술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네. 일단 벌써 이제 5번째 소환이고 내일 또 하면 6번째인데 그러면 그 전에 4번째까지는 뭐가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벌써 압수수색이 400번이고 네. 수사가 1년 6개월이 진행이 됐고 네. 하는데 증거로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다 전원이고 그쪽에서 어려운 사정에 있는 그 참고인들이나 피의자들을 회유 압박해가지고 나온 진술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런 강압 허위 조작 수사에 응할 수 없다. 재판부에 가서 정말 판결을 받겠다. 이런 전략인 거죠. 그래서 수사 이제 소환해서 오면은 나오라고는 하는데 내일 경우에는 건강 상태가 좀 이게 단식을 하다 보면 갑자기 체력이 확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 또 검찰로서는 이게 소환이 그런 건강 문제 때문에 안 되게 되면은 그 상태에서 이제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고 영장 청구를 할 수도 있을 거로 보입니다. 네. 오히려 검찰 출석이 단식의 출구 전략이 될 수도 있나요? 아니죠. 그거는 관계가 없게 되는 거죠. 그걸 네. 출두한다고 해가지고 당신을 중단할 수 없는 거고 왜냐하면은 네. 검찰 수사가 되게 조작 수사이고
협박에 의한 회유에 의한 그런 수사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단식을 중단할 수는 없는 일이죠. 무리한 검찰의 출석 요구 때문에 네. 건강 상태가 안 좋아져서. 하여튼 이재명 병원으로. 대표는 정권의 무능과 네. 공정 실패를 가리고 국민을 속이려는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라고 규정을 하고 거기에 맞서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내일 또 예정이 돼 있다고 하니까 일단 뭐 이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단식을 벌써 12일째 하고 있으면 이게 네. 뭐 그러니까 주말에 좀 민심을 청취를 해보니까 네. 호남 민심이기는 하겠지만 네네. 전국적으로는 좀 다르겠지만 도대체 국민의 삶이 힘들고 더없이 어려운 때 오로지 이재명 대선 후 정적 제거에만 온 힘을 다하는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다른 사안들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 문제 또 후쿠시마 핵오염수 무단 폐기 문제 해병대 수사 압박 이런 것들하고 묶여가지고 아주 비판 소리가 높았습니다. 네. 국회 대정부 질문 중인데 어떻습니까? 뭐 전체적으로 뭐가 좀 성과가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제가 국회 대정부 질문을 여러 차례 보고 참여도 하고 깊숙이 들여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기억나는 게 거의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태영호 의원에게 쓰레기 무리안이라고 그런 말싸움, 거친 말싸움. 네. 그게 거친 말싸움을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네. 오죽했으면 국회의장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초등학교 회의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제발 좀 듣고 경청하라라고 일가를 했는데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가지고 그 한동훈 장관은 오면은 굉장히 깐죽거리더라고요. 그 깐죽 답변 등 국무위원들의 답변이 오만하기까지 해서 국민들을 짜증을 했습니다. 옛날에는요 국무위원들이 대정부 질문이나 국회를 가면은 선배들이 조언을 하기를 야 집에서 국회 가기 전에 간쓸게를 다 빼놓고 가라. 그 의원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고분고분하고 수용하고 잘 검토하겠다라고 하고 거기만 넘겨라 라고 해서 그게 의회를 존중하는 길이기도 하고 협치 분위기를 깨지 않는 길이기도 하다라는 거여서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나오면은 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도 좀 고분고분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권에서는 물론 윤석열 정권이 이 정권하고는 강력하게 다시 이 야당하고는 강력하게 싸워라 이렇게 지침을 내려서인지 또는 야당을 거의 반국가 세력으로 그런 몰아가는 그런 태행과 불통 기조를 보여서 그런지 여당 의원들한테도 싸워달라고 하니까 국무위원들의 무시 태도가 아주 노골화돼서 대통령이 국회 무시를 독려하니 국무위원들도 깐죽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원래 대정부 질문이라는 게 정부 정책을 담당 장관을 불러가지고 검증하고 타당성을 점검하고 그런 자리에서 일문일답으로 하게 되는데 하여튼 역대 국회 최악의 사사건건 충돌 사생결단의 정쟁의 모습이어서 국민들의 짜증 지수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이게 가장 이제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 씨가 지금 나왔어요. 나와서 지금 인터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지난번에 대선 전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가 신앙님 전 민원연 대표죠. 네. 만나가지고 부산저축은행에 조우영이라는 브로커가 있는데 그 조우영을 봐주기 수사한 사람이 윤석열이다. 그리고 윤석열이 대장동 몸통이다. 이런 내용을 김만배가 신앙님한테 얘기한 걸 신앙님 대표가 대선 3일 전에 보도를 한 거죠. 네. 그걸 이제 뒤늦게 여당에서는 이건 대장동 몸통을 윤석열로 바꾸려는 대선 공작 기획 보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지금 대대적으로 수사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윤석열이
커피를 타주면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라는 김만배의 허위 인터뷰가 대선 공작직이다 이런 주장이죠. 네. 여당에서는. 근데 민주당은 반면에 윤석열 정권의 지금 무능하고 실정과 민심 위반을 물타기하기 위해서 이 공작 정치도 불사하겠다라는 걸로 규정을 하고 음해 공작 정치를 중단하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뉴스타파는 무편집된 파일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다 공개를 했어요. 자신 있다 이거죠. 들어보시고 판단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허위 조작인지 아니면 판단해달라는 그러니까 지금 국힘 여당은 이미 김만배 허위 인터뷰의 배후에 또 민주당이 있다까지 전선을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인터뷰를 인용한 매체들까지 이례적으로 이제 강제 수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비판 언론 길들이기용이라고 해당 언론사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있죠. 네. 네. 언론사가 기획을 한 게 아닌데 그걸 인용 보도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도를 자세히 보면은 그런 김만배 인터뷰를 보도를 하면서 또 반론을 충실하게 그 다 대선 직전이니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언론인들은 그게 누가 시키든 안 시키든 그건 반론을 보장하는 것은 기본 책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충실하게 반론도 보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은 그 언론 중재를 전문으로 담당했던 법조인들은 전혀 문제가 없고 혹 고소 고발을 하더라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국힘당이나 정부에서도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상황을 잘 알매도 불구하고 강제 수사를 예고를 하고 지금 또 우리 언론계의 경영진 재편 과정에 맞물려 가지고 압박용으로 이 수사를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비판 언론 길들이기용이죠.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면 됩니다. 이게 허위라든가 잘못된 보도면은 언론중재위가 나서서 그거를 조사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수사를 한다고 해버리니까. 그게 이제 바로 언론 압박용이고 비판 언론 길들이기용이고 재갈 물리기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네. 지금 김만배는 출소 후에 나와가지고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신앙님 그 대표도 그 이제 중간에 김만배와 신앙님 간에 금전이 주고받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보기에는 그런 보도를 대가로 받은 거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쪽에서는 김만배 측에서는 신앙님 대표가 쓴 뭐 재벌가의 혼맥도 이런 책의 비용을 지불한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또한 이제 법정에서 다툼이 예고가 되겠습니다.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지난주를 바라보면서 총평을 해주신다면? 국민은 먹고 사는 일이 하루하루가 지금 전쟁 같은데 우리 윤석열 정권은 언론과 전쟁 선포하고 이념 전쟁 역사 전쟁 선포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 언론 자유를 억제는 민주주의의 태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5년 동안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려는 이런 정권은 역사적으로 냉혹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제발 민생 챙기고 윤석열 정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논점 김명진 더현정치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